반갑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 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빌딩을 10층짜리, 15층짜리, 3층짜리 해놓고 관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청소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엘리베이터 고장나는데 냅둬요? 유리창 깨졌는데 가만 놔둬요? 안 되잖아요. 외벽 떨어졌는데 그냥 놔둬요? 그럼 건물 가치가 완전 하락이죠. 여러분, 건물주 마인드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관리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열심히 해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습관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토마스 콜리라는 분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128명의 가난한 사람, 223명의 부자들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습관이 있더래요. 습관이 좀 달라. 뭔가가. 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뭔 습관이냐.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80%는 생일 축하나 개인적인 안무나 이렇게 묻는 전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그죠?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에서 자기가 혹시 부탁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부자들끼리, 그죠? 부자들끼리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뜬금없이 그냥 아무 연락 없다가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죠? 평상시에 이런저런 안부도 물어보고 생일도 축하해 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작은 관계들을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때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후원하실 때. 보험왕이신 분들, 또 자동차 판매왕 이런 분들 다 이런 거 하시죠. 그죠? 우리 애터미에서도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부자들의 습관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10%에서 20% 정도만 전화하고 나머지 8, 90%의 사람들은 그냥 관계 없이, 그죠? 그냥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못 받아요. 자, 이런 거.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88%가 관계 및 네트워크가 경제적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데 핵심 요소가 뭐냐? 관계라는 관계. 네트워킹.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습관. 자, 습관의 차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부자는 88%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절대 책을 안 읽어요. 2%밖에 안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 81%. 가난한 사람은 안 적어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해요.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목표가 있다는 거죠. 80%. 가난한 사람은 12%밖에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자, 목표를 기록해둔다. 67%. 여기는 안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목표를, 그죠? 목표를 적어놓고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라는 거하고 부자들은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달성이 되겠습니까? 뒷산에 가는 것도 어떤 목표가 있어야 가는데,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이 부자, 리치 헤빗이라는 거예요. 리치 헤빗.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애터미에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급이 목표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에린이부터 해서 세미 판매사, 그죠? 수동 판매사, 그리고 오토 판매사 있는데 우리는 직급, 7가지 직급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후원 수당 목표도 세워 놓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애터미 사업 시작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은 매일매일 30대 30을 맞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30대 30. 판매사냐, 뭐 팀장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매일매일 후원 수당을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200이 딱 생기겠더라고요. 자, 그런 목표를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틀에 한 번 맞겠다. 3일에 한 번 맞겠다. 에린이면은 내가 보름에 한 2번, 3번은 내가 맞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목표를 세우시면서 그걸 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직급 도전을 할 때 정기적으로 직급 도전하시고, 그죠? 정기적으로. 이게 뭐예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를 텀을 두고 정기적으로 가야 패턴화가 돼요. 습관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스폰서하고 함께 나 혼자서, 그죠? 나 혼자서 그냥
나 이번 상반기에 한번 가고 싶은데 하반기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자, 저는 이런 계획인데 스폰서님 어떻게 되세요? 위에 스폰서님하고 맞춰가는 거죠. 그죠? 그래야 자,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스폰서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뭐라도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왜? 다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매출의 절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출 좌우가 있잖아요. 좌우의 절반은 파트너들이 해주는 거고요. 그죠? 또 나머지는 파트너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하는 예를 들어서 포인트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판매사로 쳐요. 252에서 500만 포인트예요. 여러분 본인이 직접 집에서 쓰고 하는 거 몇십만 포인트 정도 이상 안 될걸요? 그럼 나머지 400만 포인트, 뭐 450만 포인트 누가 합니까? 스폰서나 파트너분들 협력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면 그게 훨씬 더 필요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스폰서하고 함께 도전하는, 함께 하는 이 습관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감당할 수 있고 준비된 도전하셔야 되고 도전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후속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후속 관리. 파트너분들, 그죠? 제품이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전달되신 분들 하나 사줘서 고마워하고 끝. 이게 아니고 그다음부터 후원 가셔야 된다. 계속. 자, 이런 직급 도전 계단에서 올라가실 때 여기서 오토 판매사까지는 여러분 전력 질주를 하세요. 여기까지는 돈이 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려 그러면은 여러분 팀장이 되셔서 오토 판매사 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 윗직급을 가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오토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윗직급을 가세요. 자,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일단 팀장까지 가야 돼. 한 번, 두 번이라도 팀장을 가야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토 팀장이 되고 싶어요. 오토 팀장 되면은 5,000대 됩니다. 5,000대. 월 말고 연 5,000대 돼요. 그러면 오토 팀장이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국장을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이게 네트워크 성장 원리입니다. 자, 오토 국장 되면은 여러분들이 1,500에서 2,000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본부장이나 그죠? 그 윗직급을 가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야만 오토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직급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직급 도전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전화 오면 만나요. 전화 안 오면 아무도 안 만나. 전화가 와야 돼. 누군가. 내가 절대 전화하는 일이 없어요. 왜? 안 답답하잖아요. 도전을 안 하니까. 그죠? 마음은 편하지. 신가는 아주 편해. 근데 성과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주문 받으면 주문해요. 미리 주문해 놓는 역사가 없어요. 그냥 누가 주문해야 꼭 그걸 주문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써보지도 않고. 그죠? 그분은 카탈로그 보고 전화를 해요. 그 다음에 한 번 거절하면 두 번 안 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초대를 했는데 석세스 가자 그랬는데 이분이 아예 안 가. 나 다단계가 안 가. 그러면 그래 두고 보자 이러면서 그 사람 제외해요. 완전히. 블랙리스트. 자, 네 번째 초대 안 합니다. 자, 한 번, 두 번 이렇게 초대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나는 초대가 체질이 안 맞나 봐 하면서 말아버려요. 목표 없으니까. 다섯 번째 열정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멱살 끌려가지고 이렇게. 애터미사 멱살 끌려가는 분도 많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급 도전 목표가 없으면 사업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자, 직급 도전하고 유지하는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직급 도전 시 본인의 최대 역량 설정하고요. 파트너한테는 적정 역량을 설정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파트너분한테는 최대 역량을 하라 그러고 자기는 할 만큼만 딱 하는 스폰서가 있어요. 그러면 파트너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해요. 거꾸로. 예? 여러분들이 더 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뛰고 파트너분들한테는 무리하지 마시게끔 해주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도전 전 또는 후에 조정 역량을 그분들의 필수 그죠? 점검해 주셔요. 점검.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전에 이분이 판매사 간다 그랬어요. 나 판매사 한번 두 달 뒤에 가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만 믿고 3월 상반기에 가기로 했잖아요. 야, 아니라고요. 2달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를 수 있다고요. 또 가고 났어요. 이제 한번 간다고 그래. 갔어. 가고 난 이후에 가고 났으니까 또 한 달 뒤에 또 가겠지. 그게 아니고 한번 보시라고, 이게 조직이.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제품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지 아니면 잘 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 파트너 지원 계획을 명확히 공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하고 팀의 직급 계획을 서로, 그죠?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직급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게 의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파트너도 내가 여기서 판매사 가면 우리 팀장 가시고 그 위에 국장님도 가시고 해서 이렇게 내가 꼭 이렇게 같이 팀으로 코어로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같이 성장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팀워크가 생기죠. 도전 후에 2단계 이하 레벨은 하락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직급 도전 관련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쪽 라인은 스폰서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죠? 많이 해보신 말씀인가요? 절대 안 하는 말이죠? 그죠? 말소리가 좀 작네요. 내 심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심적으로라도 이러시면 안 돼요. 한쪽 라인을 스폰서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죠. 이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한 3년 갔어요. 예? 그럼 이게 굳어져요. 이게 습관이 돼 있다고요. 그럼 내 말 속에 은연중에, 그죠? 은연중에 내 파트너한테도 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당하느냐? 스폰서님, 한쪽 라인은 잡아주실 거죠?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파트너가.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잡아주기는 잡아주는데요. 소실적일 때는 뭐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실적이니까. 대실적이면요. 대실적인데 거기다 포인트 넣으면 다 후레쉬아웃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게 모든 갈등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바이너리라. 여러분들께서 자, 네 줄, 네 줄. 좌측은 스폰서가 해주기로 했고 오른쪽은 내 거. 그래, 나는 오른쪽만 맡으면 되고 스폰서는 왜 좌측 안 해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라인을 내가 성공시키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이게 본인이 좌우 라인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내가 한쪽 라인만 책임지잖아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좌측은 스폰서님 알아서 해주기로 했어. 오른쪽은 이제 내 거야. 그 오른쪽에 있는 파트너는 막 석세스 가가지고 막 챙겨주고 막 삼겹살까지 막 구워주고 그렇게 해. 근데 좌측에 있는 파트너들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 파트너들이 그런 모습을 봐요. 예? 여러분들이 소실적만 챙기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매사를 간다, 팀장을 간다, 국장을 간다 그랬을 때 소실적은 딱 맞춰놓고 스폰서님한테 이야기해. 스폰서님 좌측에는 누구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스폰서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밑에 파트너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네. 어떻게 돼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분도 많다니까요. 자기 사업 하는 게 아니래요, 그게.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그거 복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대실적, 소실적 무슨 30만, 40만, 좌측이 30만, 우측이 60만이라고 대실적, 소실적이래요. 그거 가려야 돼요?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자, 250만 하면 판매사죠. 근데 누구 한 명이 판매사를 가겠대. 내 파트너분이. 그러면 한쪽이 500만 되죠? 그죠? 500만, 250만 되잖아요. 그럼 500만이 대실적이래. 미치고 발달 뛸 노릇이죠. 그게 무슨 대실적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판매사만 할 것 같으면 200만 원에서 그냥 날 것 같으면 가시든지 마시든지요. 파트너 안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수입이 작으니까 나 200만 벌어야지 이 생각만 하니까 파트너를 안 키우는 거예요. 못 키우는 거예요. 본인이 국장도 가고 그죠? 연봉 1억도 갈 사람이면은 여러분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우리
그 판매사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키워야 돼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좌가 되면 우가 줄어든 게 아니고 좌가 커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지 원래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장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소실적 파트너 중에서 어떤 분이 좌는 되는데 우가 안 돼요. 계속 이야기. 좌가 안 되면 좌가 되는데 우가 안 된대.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또 우측도 해봅시다 해가지고 또 우측이 또 잘 됐어요. 우측이 또 잘 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측은 되는데 좌측이 안 되는데 또 이야기. 사장님 또 좌측이 또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좌측이 돼. 좌측은 되는데 우측이 맨날 사장님 임페리얼 갈 때까지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임페리얼 갈 때까지 그렇게 좌가 되는데 우가 안 되고 우가 되는데 좌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여러분 포인트 내려주는 거는요. 스폰서가 내려줄 수도 있고 안 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인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직급을 내가 판매사를 가기로 했어요. 팀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 좌우 포인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죠.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는 건데 스폰서님이 도와줘. 예? 20만 포인트는 10만 포인트 도와줘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어떤 생각이에요? 한쪽은 스폰서가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 생각, 위에 생각을 하니까, 그죠? 위에 생각을 하니까, 한쪽은 스폰서 건데 왜 포인트도 안 내려주고 지금 나 안 가면 팀장 못 가잖아? 이 생각을 한다고요. 스폰서 사업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업이 아니고. 이런 말 입 밖에 꺼내시면 안 돼요. 스폰서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안 도와주면요. 입 삐쭉삐쭉 해야 돼요? 스폰서님이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또 잘 내려주시겠지. 스폰서, 이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폰서 없다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자, 세 번째 시작. 자,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하니까, 두 번째에서 이제 섭섭해. 예? 포인트 이것밖에 안 내려주나? 자기는 50만 포인트 내려줄 줄 알았는데 30만 포인트밖에 안 내려주네, 스폰서가. 갈까 말까? 나 때문에 팀장 가고 나 때문에 국장 가는데 말이야. 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생각 하는 순간에 남의 사업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시작. 제가 이런 분 하시는 분 간혹 가다가 있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진짜 돈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판매사를 가는데,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왔대. 얼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판매사 가봤자, 뭐, 얼마 됩니까? 그거 솔직히? 아니, 그 모든 포인트를 카드로 꺾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 200 정도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제품 뭐, 이렇게 전달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그 제품 전달하고 돈 얼마나 받으셨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냥 전달하고 돈 받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게 3만 원, 2만 원, 이거 써버렸어요. 그냥 이리저리 커피도 마시고 뭐도 마시고 돈이 있으니까, 그죠? 마시고, 그리고 했어.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럼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혹시 집에 재고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르겠대. 해모임하고 뭐 몇 개 있는 것 같아. 그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0만 원치래. 그 다음날 계산 딱 해왔는데 200만 원치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품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현금 받은 거 어땠어요? 인마이 포켓에 쓱싹 했잖아요. 그거 계산 안 된 거잖아요. 판매사 해가지고 손해본 사람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계산 잘못한 거지. 여러분. 판매사 해가지고 뭐 다 제품으로 남아있든지, 그죠? 자기가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안 되시는 분한테 가격부 쓰라 그래가지고 다 바로 잡아드려요. 다. 네. 자, 이건 오해입니다. 자기가 돈 계산 안 된 거예요.